자, 이번 시간은 파트 4, 자, 기본 파트 모델링, 단품 모델링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섹션 11번, 작업 평면을 이용한 돌출 형상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익스트루드, 돌출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자, 솔리드란 그룹에 보시면 첫 번째, 익스트루드, 돌출이란 명령이 존재를 합니다. 자, 명령을 선택하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이 스마트 스텝을 따라서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형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스케치 스텝입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있다면 바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없다면 평면을 선택하고, 자, 두 번째 단계, 자, 드로우 프로파일 스텝에서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를 작성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해당 평면이 올라오면서 스케치 모드로 변경이 되죠. 자, 프루트루전이라는 명령,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다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은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솔리드 엣지는 당연히 안쪽이 솔리드구나 라고 인식하고 넘어갑니다.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단계, 익스텐드 스텝은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위쪽으로 100mm만큼 돌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스텝에서는 뭐 서브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자, 사이드 스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자, 비활성화하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자, 오픈 프로파일의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윗면을 다시 선택하고 여기다 제가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체크.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프로파일의 경우는 솔리드 엣지는 사이드 스텝을 꼭 물어봅니다. 자,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왼쪽을 돌출할 것이냐, 오른쪽을 돌출할 것이냐, 방향을 물어보는 거죠. 자, 사이드 스텝 왼쪽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이 이루어집니다. 자, 자동적으로 스케치를 끝까지 연장을 하고 그 영역만큼 솔리드가 생성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오른쪽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돌출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이드 스텝 지정이 가능하다. 오픈 프로파일의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스텝인데 이거는 또 다른 예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열어보죠. 자, 원기둥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수정 모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익스텐드 스텝 가서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림 4-8번, 4-8번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이 되는 상황을 보고 계신 거고요. 원하는 거리값 입력하면 그만큼 생성이 되겠죠. 자, 4-9번 같은 경우는 non-symmetric, 자, 익스텐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커맨드 바에 non-symmetric 익스텐드를 선택하시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이때는 그려진 스케치를 기준으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의 값을 다르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방향을 뒤쪽으로 뭐 80mm라고 지정을 하면, 자, 80mm가 세팅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을 물어봅니다. 앞쪽으로 이번에 20mm만큼 돌출하고 싶다. 자, 스케치,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뒤쪽은 80mm, 앞쪽으로는 20mm만큼의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바로 그림 4-9번 non-symmetric extend였고요. 자, 다시 익스텐드 스텝에 가서, 자, 이번에 얘를 해제하고, 자, 뒤에 걸 한번 보죠. 그림 4-10번, 자, 시메트릭 익스텐드의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무조건 스케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균등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mm를 입력하게 되면 뒤로 50mm, 앞으로 50mm, 자, 합계 100mm만큼의 형상이 자, 균등하게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through all, through next, from to extend, finite extend는 그 아래쪽에 보면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바로 트리트먼트 스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를 열어봤습니다. 자, 가운데 평면을 기준으로 자, 위아래로 균등하게 돌출이 되어 있는 자, 그런 프로트루전 형상이 있네요. 자, 이 형상의 수정 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dit Definition. 자, 첫 번째 단계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그려주시고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까지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죠. 자, 마지막 트리트먼트 스텝에 보시면 자, 현재는 이 트리트먼트 스텝에서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노 트리트먼트의 경우는 스케치를 그냥 위아래로 균등하게 그대로 이제 돌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프트 타입을 지정하시게 되면, 자, 스케치 외곽에 이런 형태의 뭔가 참조할 수 있는 뭔가가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돌출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 각도를 뭐 20도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45도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도, 45도. 자, 따로따로 들어가죠. 자, 방향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1번은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 안쪽 선택이 가능하고요. 2번 각도 45도도 마찬가지로 안쪽, 바깥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립 버튼으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돌출과 동시에 자, 구배를 적용하고 싶으면 자, 트리트먼트 스텝, 그 다음에 드라프트 옵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림 4-15번. 자, 크라운 형상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옵션이죠. 자, 크라운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에 각각 다른 라운드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를 주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또 나타나 있고요. 1번 라운드, 2번 라운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경값 또는 옵셋값, 그 다음에 각도값 이런 것들을 조정이 가능하고, 자, 마찬가지로 플립 방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가 적용되는 형태도 이렇게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자, 파라미터 값에서 원하는 타입을 지정하시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15번까지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의 돌출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번. 자, 그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예제를 또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예제를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본 형상이 하나 있고요. 제가 위쪽에다 스케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 네 가지 타입의 자, 돌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익스트루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있기 때문에 셀렉트 프롬 스케치가 바로 올라왔네요. 자, 바로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스케치를 선택하고 체크. 자, 네 번째 단계 넘어왔네요. 자, 지금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피니티 스탠드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원하는 거리값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였고, 자, 스로울로 보시죠. 자, 스로울의 경우는 자, 위쪽으로 하게 되면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생성할 수 없는 거고요. 아래쪽을 주시게 되면 자, 이 형상이 기존에 있는 형상의 제일 끝까지 자, 모조리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스로울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 양방향으로 전체 돌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이 형상은 잠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 스케치를 자, 가운데 평면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평면을 가운데로 옮겨 놓겠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스케치를 자, 스로울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선택만 합니다. 체크. 자, 스로울 타입으로 하게 되면 자, 그려진 스케치 위쪽 또는 아래쪽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위쪽, 아래쪽으로 선택이 되는데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가운데쯤 가시게 되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자, 스케치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양쪽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스케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균등하게 처리를 해주는데 끝까지 닿는 면까지 스로울 형상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자, 팁에 나와 있는 자, 그림 4-18번과 같이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스로 넥스트 타입 한번 보죠.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 선택하시고 자, 스로울의 경우는 형상이 제일 끝까지 바로 이제 형상을 추가해주는 방법이었고, 스로 넥스트의 경우는 바로 다음에 닿는 면까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쪽은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자, 아래쪽으로는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면, 이 형상의 윗면이 되겠네요. 그 윗면까지 바로 형상을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4-19번의 경우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프롬프트 스탠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그려진 스케치로부터 시작되는 면과 끝나는 면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그림 4-22번을 보시면 자, 프롬프트 스탠드에 자, 옵셋 값도 지정이 됩니다. 자, 시작되는 면과 끝나는 면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옵셋 값도 지정이 되더라. 예,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건 4-22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스케치는 여기 그려져 있는데, 자, 시작되는 면, 자, from surface는 제가 요 면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라. 자, 끝나는 면은 제가 바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스케치는 이 허공상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면은 이쪽 면에서 이쪽 면 사이, 그 사이에서만 형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롬 투 익스텐드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작되는 면과 끝나는 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정 범위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 같이 자, 원하는 방향으로 거리감만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한 가지 선택사항이 더 있는데요. 피니티 익스텐드의 경우는 키포인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센터와 엔드 포인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올 포인트 있고, 엔드 포인트, 센터, 미드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실루엣 포인트 등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참조해서 해당 위치까지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엔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상의 엔드 포인트까지 형상을 만들어라. 예, 그 위치까지 되죠. 이 모서리의 미드 포인트까지 해볼까요?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로 이 모서리의 미드 포인트 위치까지, 그럼 딱 중간까지만 형상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컷아웃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4-25번. 요거는 예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죠. 자, 예, 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컷아웃이라는 명령을 쓰게 될 거고요. 자, 아까 전에는 자, 돌출한 명령은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컷아웃 명령, 아까 전에 컷아웃 명령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형상이 아무것도 작성이 안 돼 있을 때는 컷아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고, 자, 지금은 기본 형상이 있다 보니까 컷아웃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은 돌출 명령과 똑같습니다. 자, 선택에서 보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자,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그려주시고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 스텝, 필요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스텝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림 4-26번. 자, 보시면은, 자, 오픈 프로파일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자, 열려져 있는 스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체크. 자, 그러면 사이드 스텝을 먼저 물어보겠죠. 자, 오픈 프로파일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 스케치를 기준으로, 자, 왼쪽을 자를 것이냐, 오른쪽을 자를 것이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자, 위쪽으로는 당연히 허공상이기 때문에 컷아웃이 안 되겠죠. 자, 허공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안쪽으로는 가능하겠죠.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이드 스텝을 바깥쪽으로 지정했다면, 당연히 위쪽으로는 에러가 나겠지만, 아래쪽으로는, 예, 이런 형태로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예제를, 자, 그림 4-26번과 27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직접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8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트리트먼트 스텝을 이제 적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예제, 5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컷아웃을 해볼게요.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한 번에 선택하겠습니다. 체크. 자,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컷아웃을 하겠다. 예,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냥 컷아웃을 하시게 되면 그 형상만큼 그대로 형상이 적용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스텝에 가시면 9배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크라운 형상으로 적용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30mm 라운드 줘볼까요? 30mm 라운드가 적용된 자, 형상 보실 수가 있겠죠. 프리뷰 피니시 하시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 4-28번과 같이 적용이 되더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 자, 피처 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형상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죠. 자, 이걸 돌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출할 때,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선택하고, 체크. 자, 피니티 익스텐드로 지정하시게 되면, 자, 위쪽으로 생성이 이만큼 될 것이다. 예, 형상이 미리 보기로 나타나게 되죠. 아래쪽은 당연히, 자,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옵션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솔리드 엣지 옵션에 가시면, 자, 뷰 탭에 제일 밑에 있죠. 자, 피처 프리뷰라고 해서 지금 현재 피처가 만들어진 형상을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나타내 주겠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색상, 결과 색상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걸 이제 키고 끄고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단축키로 해도 됩니다.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시고 키보드의 D키를 눌러주시면 이걸 토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위쪽으로 생성되는 게 미리 보기로 나타나고요. 아래쪽은 에러를 띄웁니다. 밑에를 다 뚫고 지나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생성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를 나타내주고 에러가 되는 상황도 이렇게 미리 경고 메시지를 띄워서 알려줍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주시면 얘가 투명화 처리가 됩니다. 자, 미리 보기는 나타나긴 하지만 투명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솔리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체크를 안 해줘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에러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표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게 뭐 보기 좋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뭐 다른 요소에 뭐 가려져서 잘 안 보인다 하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토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실 수도 있고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팁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1번,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컷아웃 명령까지 한번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 섹션 12번에서는 각도를 이용해 회전 형상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